자, 오늘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이덕 시인입니다. 우선 자료실 글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깝고도 먼 부모님께 드리는 시. 시인은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의 에덴원이라는 보육원에서 태어났다. 신앙심이 두터웠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적 이상에 따라 시인은 고아들과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 고아 아닌 고아로 보육원에서 부모 없는 외로운 아이들과 함께 자란 시인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님이 가족보다는 불우했던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더 많이 쏟아부었던 것을 시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삶을 달무리할 수 없다고 멀리 지나치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지닌 여러 겹의 마음을 읽게 된 시인이 마침내 부모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함께 듣는다.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교감을 이루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걸 읽고 나서 복숭아 나무 곁으로를 또 한번 보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우선은 제목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화자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 뒤에는 생략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연, 뭐 전체가 이제 한연이지만 1에서 6행 같은 경우에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뒤쪽에 넘어가면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하면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언젠가 이제 가 있는 상태가 돼요. 됐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시상전개 방법도 공간의 이동, 우리 자습서에도 나오지만 공간의 이동은 이제 아니고 시간의 흐름 정도까지, 왜냐하면 공간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늘에 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동의 모습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때 그라는 건 복숭아 나무라는 대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부분이겠는데,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부분이 화자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편견이에요. 이 편견이라서 이게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어머니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어떤 피상적 이해 뭐 이런 정도로 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부분은 편견이겠죠. 대상에 대한 편견, 나의 어떤 주관적 생각.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를 쓰게 되는데, 경어체는 뭐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투다, 또는 뭐 고백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찰적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 그냥 드러내기 때문에 고백적 어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질 거고요. 당연히 성찰 나타나겠죠. 자, 어쨌든 다음 읽어볼게요. 사행.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그죠? 다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이런 얘기니까, 아마라는 단어 자체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미루어 생각해보건대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확신의 정도가 좀 낮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단어도 꼭 사전 찾아서 기억해 둡시다.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나무는 아마, 이 아마라는 것도 뒤쪽에다 붙이지 않고 이쪽에다 붙였던 이유는 아마 인물이 지니고 있는 대상에 대한 생각, 내면 세계를 좀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됐죠?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어떤 넓은 마음을 나는 배울 수 없어. 그죠? 나로선 저런 걸 할 수 없고 저런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을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 가만히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늘이라는 게 여기서는 편견, 부정적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멀리 있었겠죠.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편견 때문에, 그죠?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멀리로만 지나쳤죠.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리감은 심리적인 거나 또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다 맞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라는 공간적 거리감이 또 다른 어떤 대상의 깨달음, 욕을 얻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든 거. 자, 그 요소는 수천의 빛깔이 있다. 멀리서 알았다. 눈부셔 알았다. 멀리서 보니까 그게 너무 눈부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어쩌면 멀리서 보니까 진짜 눈부셨던 그런 행위나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그래서는 이런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져서 수천의 빛깔의 꿈을 키우려고 했었던 그 나무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하고 멀리로만 있었던 화자. 그래서 아마 나무는 외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로운 줄도 몰랐겠죠. 시 해석이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나무는 부정적이었던 적이 없고요. 그냥 여러 겹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겉으로 봤을 때 흰 꽃과 분홍 꽃, 그죠? 그것만 피우고 싶은 그냥 나무였구나. 그래서 저건 사람이 앉지 못할 나무야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 살았다. 이걸 이제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 살았다.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갈 수 없다가 이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됐죠? 그것이 이제 반성과 성찰입니다. 자, 그 다음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을 무렵. 흩어진 꽃잎들이면 아마 이때 꽃이 다 떨어지고, 그죠? 어느 정도 나무의 모습이 좀 이렇게 보일 때, 그죠? 어디 먼데 닿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도치법이죠. 여운을 주는 거예요. 여운.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죠? 가만히 듣게 된 거죠.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때 저녁이 오는 소리는 왼쪽에 또 해석을 또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저녁은 사물들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저녁이 오면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화자도 나무도 하나가 돼가는 그런 모습은 대상에 대한 본질을 이해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와 조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의 상징적 의미도 그래서 편견과 대립이 사라지는 어울림의 시간이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내가 받지 못했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보냈던 부모님의 어떤 마음, 그걸 이해한 거겠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 한번 읽어보면 이 시간에 어떤 근원적인 사회나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때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밤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인 저녁이야말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이나 다면성을 포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녁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한번 풀어놨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자습서에 있었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울림이 조금 강한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